윤석열 대통령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오찬 가졌습니다.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고 6일 만에 다시 만난 건데, 자,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. 갈등 봉합 완전히 된 걸까요?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이 국민의힘은 지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아마 15% 감산하겠다라고 이제 룰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, 그러면 경선 하기 전에도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하시는 겁니까, 의원님은? 이제 그렇더래요. 예. 내용을 보니까 네. 우리 당의 이제 100점 만점에서 네. 여론조사가 이제 40점. 네. 그 40점 안에 이 15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. 예. 그럼 거기서 내가 50%를 맞았다. 그럼 7.5가 되는 것이고. 빠지는 거네요. 뭐, 예, 60%라 그러면은 이제 뭐 5%가 되는 거고. 네.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. 뭐 기득권 가진 사람이 네. 좀 내려놔야죠.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좀 주는 거는 좋은 것이다. 그런데 저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경선을 붙여서 네. 그리고 뭐 청년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기여들을 보고 가산점을 주는 거는 가점 주는 거. 예. 그렇습니다. 플러스. 그거는 저는 네. 청년에게 뭐 20% 가산점 주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걸 사전부터 마이너스로 접고 들어가는 거는 그건 형평성도 안 맞는 거고,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과만했는데 뭐 그런 정도는 뭐 기득권자들이 저는 받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페널티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나 수성갑에서는 초선이다. 그 대구 수성을이고 갑이 두 개가 있는데 수성을에서는 4번 했지만 수성갑은 초선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또 옆에 경쟁자들이 또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페널티 적용 안 받는 겁니까? 이때 애매하지 않습니까?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눈 가리고 아웅식이 돼서 예. 그건 뭐 그 인접에 네. 같이 삶이 영유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명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이 조혜진, 정우택, 박덕금 의원도 보니까 지역구 구역이 좀 바뀌어가지고 페널티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이의 신청했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글쎄 전 모르겠는데 예. 이게 가령 그 군이나 네. 도를 떠나서 있을 때에는 모르겠는데 예. 같은 옆 동네는 이 생활권이 같으면 같다고 봐야 되는 이런 게 명분이 좀 쓰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최근 공관위에서 당무감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 현역 교체 경고 대상 의원 중에 대부분 영남권이라 그러고 17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이분들은 경선하기가 좀 어려워집니까? 컷오프 되는 겁니까? 저는 그 부분도 예. 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남권이라고 그래서 네. 이렇게 전체를 몰살시키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. 아하. 어느 지역이든 자기가 초선이든 3선이든 4선 했을 때는 네. 상당한 그 지역에서 지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어떤 국회의원을 하는 것인데 영남이 물론 지형적으로는 좋죠. 네. 그렇다고 해서 영남 전체를 물갈이 대상으로 보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. 영남에는 이제 뭐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거기에 맞는 소위 경선 룰을 만들면 되지. 아하. 그걸 영남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몰아치기로 네.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. 지금 뭐 영남 얘기를 좀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영남에 많은 의원들이 뭐 컷오프 되거나 도전을 못하게 될 경우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큽니까? 또 개혁신당도 지금 또 준비가 돼 있고요.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예. 수는 없지만은 그런 선상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기 정치력을 마지막에 운명을 걸고 한번 하겠다.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아하. 예.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꽤 많이 나와요. 그 무소속을 하는 겁니까? 아니면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들어가는 겁니까?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. 물러서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겁니까? 예,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는 것 들어봐서는 네. 저는 그냥 뭐 아까 물갈이 예. 대상이 돼서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고 끝까지 아마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소신을
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또 지금 눈에 띄는 분이 7선 도전장을 던진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. 네. 만약에 불공정하게 공천하면 아니면 제가 배제가 된다면 무소속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전 그런 부분이 네. 좀 당에서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. 뭐 누구든지 저는 경선의 문은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. 아하. 그런데 누구라 해서 안 되고 누구라 해서 되는 식의 등식으로 해서 예. 이 공천 과정이 가누면은 거기서 이제 반발이 세고 문제가 되지요. 예.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출마를 한다면은 경선에 넣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력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전통도 이어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또 추구해야지 네. 무조건 오고 누구는 안 된다. 또 경선에서 제외된다. 이러면 거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그 용단이나 결단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김무성 전 대표도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십니까? 무슨 역할이 앞으로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? 글쎄 뭐 당보다는 저는 국가적으로 당 대표를 했고 네. 원내대표도 했고 저는 국가적으로 또 저만치 한 인재를 키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상황이 오면은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개혁신당 안 간다고 하고 불출마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에서 필요하다면 전략공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복선이 깔린 것 같아요. 예. 이번에 그 발표를 유승민 의원이 할 때 불출마를 들어갔다면은 네. 이러한 우리가 뒷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걸로 봐서는 해석이 좀 달라. 그렇다면 뭔가 여지가 좀 남아 있지 않냐 네. 이렇게 봅니다. 아직까지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안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. 네.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. 서천 화재 현장 만남 후에 6일 만에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래서 저는 6일 어쨌든 뭔가 예. 이 정국을 이끌어가면서 네. 그 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조금 서로 마찰이 있었던 네. 이거를 봉합이라든지 이걸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회가 좋을까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웠을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어제 이제 당정 뭐 이런 어떤 모양을 갖춰서 어제 뵀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의 얘기는 안 나오고 네.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만 지금 밖으로 나오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윤재옥 대표의 얘기를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가 궁거워하는 그 부분은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. 예, 뭐 민생 문제로 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고 네. 그다음에는 지금 치안이 안전이 조금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테러가 지금 뭐 백주에 일어나고 정치인들의 그런 테러. 문제 예. 또 설을 앞두고 이 경제 물가 문제 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? 네. 자,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뭐 말씀하신 그 내관 자체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뭐나 뭐 김경률 비대위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뭐 이번에는 별로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대통령 지금 대담 인터뷰 얘기할 거라고 또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. 근데 그 부분도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이 도화선이라고 그럴까 이 김경률 그 비대위원 예. 그 부분께서 좀 우리 당을 위해서 뭔가 좀 결단을 해주면은 아하, 김경률 비대위원이 예. 그러면은 조금 이 문제가 좀 해소가 되고 결단이라면 사퇴나 뭐 이런 불출마 이런 거 그렇겠죠. 정도입니까? 그런데 그런 것을까지 그분이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밖에서 보는 이 상황은 뭐 당 대표나 네. 또 대통령께서 이거를 서로 맛보고 서로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면은 차선책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. 그렇다면은 그 얘기의 진원이었었던 네.
우리 김경일 비대위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많은 중론들입니다. 만약 그렇게 사퇴 불출마하면 한동훈 위원장 좀 힘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. 도리어 힘을 받을 수가 있죠. 받을 수도 있다. 저는 예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왜 그러냐면은 어떤 현안이 벌어지면은 최선책은 장본인이 하는 것이고 예. 차선책은 주변에서 해주는 것인데 주변에서 그런 용단을 내려주면은 진짜 새로운 것을 모색할 수 있고 예. 또 그동안에 좀 찜찜했던 거를 털 수 있고 이런 것이 드는 용단이고 용기라고 보는데 예. 저는 도리어 그렇게 된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저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게 이태원 특별법 지금 국무회의 심의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총선 앞두고 이게 민심에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시는지요? 일단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뭐 65% 정도가 특검을 받아라 하는 게 국민의 네. 여론 아닙니까? 네. 그럼 이 부분을 저는 우리 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 실예를 든다면은 예. 지금 특검하지 않습니까? 특검법. 예. 우리가 상시 특검을 하면 어떻습니까? 상시 특검을. 네. 무슨 현안이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기내 아니네 해서 세월 보내고 국민들에게 피곤하게 할 게 아니라 아주 차라리 상시 특검으로 못을 박아놓고 네. 그때그때 특검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네. 기회를 더 열어놓고 우리 소위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. 그런데 단 여기는 이걸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안 된다. 그거는 위험하죠. 알겠습니다.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